이번에 트렌드를 새로 바꿀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애플이 2014년부터 공들여 왔었던 전기차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애플이 계륵 같은 전기차를 잘 버렸다, 그렇게 판단해서 애플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생성형 AI에 집중한다고 해도 한 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애플도 AI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처럼 무언가 보여주지 못한 점은 분명히 아쉽거든요. 잡스만 살아있었어도 과연 이랬을까? 애플이 전기차를 왜 포기했는지가 투자자로서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애플 같은 회사가 돈 한 푼 아쉬워서 전기차 연구비를 줄이기 위해 한 선택은 아닐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던가,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악재가 되겠죠? 아니면은 애플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한테 호재냐 악재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선 2014년부터 애플이 10년 동안 준비했었던 전기차를 결국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 어떤 수혜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만 집중을 해봤어요.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행운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애플의 의도에 따라서 테슬라의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해요. 우선 머스크 트위터 문구만 봐도 한숨 돌렸다라는 표정일 뿐이에요. 담배 한 모금을 표현했습니다. 호재 유무를 떠나서 거참 고독하구만, 이런 느낌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애플이 왜 전기차를 포기했을까?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봤는데, 첫 번째는 애플은 자율주행차일 때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는 사람이 주행을 해야 돼요. 애플은 아이폰 같이 하드웨어는 주로 외주 생산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팔아서 돈을 법니다. 외주 생산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비싸죠. 그러면 하드웨어를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전기차 시장에서 애플카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에 팔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마진이 유지된다라 봤던 거죠. 근데 전기차 시장이 과거에는 고마진으로 가고 있으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기다리면은 비싸게 팔 수 있겠지라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저마진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조차 마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마진율 감소랑 재고 밀어내기 싸움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애플이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팔게 되면은 다른 제품 라인, 아이폰이라던가 아이패드, 이런 아이맥이라던가 이런 시장에서 고가 판매 전략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애플은 비싸다라는 브랜드 인식이 있었는데 자동차만 싸게 팔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고가의 애플카를 출시했는데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에도 다른 제품의 브랜드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잘못 시도했다가는 기존의 사업들조차 흔들릴 수 있다라 봤던 거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기가 언제 오느냐. 자율주행이 되어야 운전자는 편하게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겠죠. 영화를 보고 게임하고 쇼핑을 하고 주문을 하고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게 가능하죠. 대중교통을 타고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고 아니면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그럴 때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핸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사람이 머문다는 거는 그 플랫폼 안에 머물면서 돈을 소비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머물려면 자율주행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폰의 위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입니다. OS를 통해서 거래되는 돈의 30%가량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어요. 그럼 자율주행 시장이 돼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어플들이 팔리고 그 안에서 거래가 되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자율주행차 시기가 빨리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도달해도 문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은 로비의 국가입니다. 자율주행은 편의성과 위험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얼마까지 허락해 주냐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열리느냐 늦게 열리느냐가 나뉠 수가 있어요. 기술의 영역 다음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자율주행 전문가가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실제 운전자가 운전할 때보다 자율주행의 사고율은 지금도 현저히 낮다. 그런데 세상은 완전 무결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탑건2 매버릭 장면에서 보면요, 누가 이 영화를 후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탑건1이 나오고 36년 만에 탑건2가 나왔는데 왜 갑자기 탑건2가 생뚱맞게 나왔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서 초반부에 했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전투기 예산을 무인기로 돌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마하텐 전투기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톰 크루즈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요. 하지만 구식 F-18로 상대의 5세대 전투기를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F-18은 슈퍼호넷인데 보잉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 생산 중단이 돼요. 최근 전쟁을 보면은 드론 등 무인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무인기 예찬론자를 나쁜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유인 전투기 조종사를 선으로 설정했어요.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무인기 예산을 편성하려
하려면은 미 국방부의 의지를 자신들이 무인기를 완성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을 때까지 무인기 시장을 탑건이라는 추억의 영화를 통해서 막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무인기를 만드는 에어로바이러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가 1년 동안 48%가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방부와의 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국방업체들의 견제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애플은 자신들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따라잡을 때까지 로비를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 1인자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거든요. 경쟁자들의 라이다와 다르게 카메라를 활용하잖아요. 저비용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고 있었어요. 최근에 FSD V12 버전을 보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꽤 가까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도어 투 도어에 근접했거든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과 자율주행을 따라잡아야 되는 회사들은 합심해서 테슬라를 공격했죠. 그런데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율주행 플랫폼 시장을 테슬라에게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에요.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강력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소프트웨어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연기관 회사들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이것들이 여러 외주사들을 활용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각기 다른 회사들끼리 정보라던가 보안을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차 리콜 해결 같은 문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테슬라는 가능하죠. 애플의 포기는 다른 내연 기관들도 소프트웨어 플랫폼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전기차 단계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타사들도 나중에는 테슬라 플랫폼을 활용하던가 아니면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의 플랫폼을, 세 번째는 속도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애플은 스마트폰에서는 누구보다 선점을 하고 혁신을 했어요. 전기차에서 선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선발주자를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차 단계에서는 강력한 브랜드 효과를 보기도 어려워요. 전기차는 하드웨어와 가격 싸움이 위주가 될 거고, 나중에 자율주행차는 소프트웨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 굳이 하드웨어 시장에 진입하지 말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비용이 크게 들지가 않아요. 애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애플이 전기차 시장을 포기했다라는 거지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포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다른 내연기관들은 애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소프트웨어는 생성형 AI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애플이 생성형 AI 주도권을 쥔다면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하드웨어에서는 이겼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에서 치열한 경쟁을 애플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테슬라의 선점 효과가 훨씬 더 빛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플이 생성형 AI를 따라잡는 게 더 급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전기차 시장과 생성형 AI 둘 중에 이 개발자 엔지니어들을 어디에 투입해야 될 거냐? 여기가 훨씬 더 급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생성형 AI에서 애플이 후발주자라면은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저는 M&A를 쓸 것 같거든요. 생성형 AI를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회사들 보면은 처음에는 생성형 AI에만 투자하지만 나중에는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인수를 한다던가 하면서 결국 이걸 가지고 돈이 되는 사업을 진출해야 됩니다. 애플이 그러면은 이 속도를 따라잡는 시간까지 먼저 그 돈이 되는 회사들을 먼저 인수를 해서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이 가는 길목을 막을 수도 있겠죠. 원천 차단해버리고 본인들이 좀 시간을 벌고 그때까지 AI 기술을 따라잡는 전략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2024년에는 빅테크들의 AI 회사 인수 싸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한 가지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은 이게 호재다 생각하는데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하면은 차후에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스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의 뉴스들을 찾아본다던가 다른 관점의 뉴스를 찾아본다던가 하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